새학기 시작은 학년 및 담임 발표부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과연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쌤입니다. 3월 개학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반은 다 알고 있죠. 통지표 대획지장에 보면 몇 학년 몇 반입니다. 가, 나, 다라고 적혀있는 반도 있고 1, 2, 3, 4라고 적혀있는 반도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담임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드리고 저의 그 급박하고 긴박했던 학년 및 담임 발표 사항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년 발표는 겨울방학이 되기 전 12월달 또는 1월달에 내년도에 희망하는 학년과 업무를 적어냅니다. 보통 1지망에서 3지망 또는 1지망에서 5지망까지 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든 그 중에 하나는 되겠죠. 이제 모든 선생님의 희망 조사서를 받았어요. 그럼 이것을 선정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가 학년 선생님들을 지정해주는 학교. 이 학교가 절반 정도는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학년별 한 명씩 인사와 관련된 인사자문위원회에서 모여서 간략하게 큰 틀을 짜고 그 다음 관리자가 수정이나 최종 확인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러지 않은 학교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학교는 점수 제도로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한 학교에 5년 동안 재직을 하니 5년 동안 점수를 얼만큼 쌓았는지 그 점수별로 희망하는 학년에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관리자가 하게 됩니다. 아무리 점수가 높더라도 이 학년과 맞지 않거나 똑같은 학년을 여러 번 했다거나 이 학교에 맞는 규칙 조건에 맞지 않으면 관리자가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후자의 학교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학교와 두 번째 학교는 전부 첫 번째였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점수제였습니다. 단 여기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부장, 특수부장이나 학년부장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케이스죠. 저는 점수라기보다는 관리자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첫해 6학년 부장을 하게 된 것이죠. 6학년 부장을 가장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업무 중 하나거든요. 가장 힘들기도 하고 부장 중에서 일이 많은 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6학년 부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줄 때에는 보통 교감 선생님께서 따로 한번 부르십니다. 내년에 혹시 희망하는 거 있나? 아니면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냐? 저는 무엇이든 괜찮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배려해 주셨고 올해도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학교에서 주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저는 학년과 업무를 모두 빈칸으로 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저한테 6학년 부장을 부탁하셨습니다. 다만 똑같이 교과를 줄 테니 6학년 부장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1월달에 다시 연락이 오셨습니다. 6학년 부장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희망한 사람이 있어서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데 올해부터 3, 4학년 교육과정이 바뀌니 4학년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너가 4학년 부장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니까 너가 교과를 해야 된다.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이틀 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학년 발표는 방학 중에 하루 전체 교원들이 다 모여서 그때 발표를 합니다. 프린트를 나눠주시거든요. 보통 10시에 발표하는데 저희 학교는 9시 30분에 명예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 20분쯤 명예퇴임식 하시는 분 축하해드리러 가면서 교감선생님께서 잠시 부르더니 너 교과 영어인데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약간 긴장이 되었죠. 영어 울렁증이 있고 듣기와 읽기랑 쓰기는 잘하지만 말하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해야죠. 저는 보통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주시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영어에 대한 부담이 살짝 크긴 컸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바뀌기도 하고 저희 학원 애들이 영어를 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어설픈 발음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열심히 이번 기회에 회화도 공부하고 영어 스피킹 공부하면서 나도 영어 실력을 늘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퇴임식이 끝나고 딱 10시 모든 교직원을 모였을 때 이제 교감선생님께서 나와서 이것에 짠 규칙과 규정과 예외사항을 열심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꼭 이 발표가 나면 불만이 있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00% 만족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고 1지망이 못 받으시는 분도 있다. 2, 3지망도 있을 수밖에 없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발표를 하는 순간 갑자기 수정사항이 생겼습니다. 라면서 두 분 다 갑자기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관리자 두 분이.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처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학교에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런 상황은 처음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관리자 입장에서도 발표가 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발표 아직 전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 라고 해서 5분, 10분 정도 짧게 회의를 하시고 수정된 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모두가 당황했죠. 갑자기 누가 저런 이야기를 했나? 보통 따로 찾아가시거든요. 찾아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게 이 상황에서 바뀔 수가 있나? 라는 상황에 서로 수근대면서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오신 다음에 했던 종이를 나눠주셨습니다. 열심히 교과에서 찾았죠, 제 이름을.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교과가 총 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명이 부장인 거예요. 특수부장 4명과 학년부장 2명. 힘든 업무를 맡는 사람 보통 교과를 줍니다. 그래야 수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고 학생 관리에서는 그나마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교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봤더니 4학년부장과 6학년부장은 교과, 특수부장님들 교과인 거예요. 그래, 영어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 표를 봤더니 4학년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찾아봤더니 혹시 어떤 것이 맞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맞느냐, 이 서류가 맞느냐라고 했더니 맞아, 너 담임이야, 너가 바뀐 거야 라고 하셔서 담임이구나. 한편으로는 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당황스럽게 됐습니다. 뭔가 갑자기 긴박하게 회의를 하셨으면 귀뜸이라도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영어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다른 피치 못할 분이 교과를 희망하셨구나. 그래서 이 교과 자리에 내가 담임으로 갔구나. 사실 저는 담임을 일지망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 니즈와 이 니즈가 충족이 되어서 바꿔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는 올해 4학년 학년 담임과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3, 4학년이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는 해고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는 해인 만큼 저에게도 훨씬 더 좋은 기회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교육을 할 수 있으면서 3, 4학년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또 새롭게 도입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한다면 이 아이들은 5, 6학년 되어서도 중고등학교 가서도 올바른 공부 습관과 성적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구성원들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하실 거예요. 저는 4학년 담임뿐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 전교생, 전체 학생들에 대한 담임이니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이 3, 4학년에 시작되었던 것은 결국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점점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6학년 친구들은 내년 중학교 가면 바로 시작을 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될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학년 발표가 된 이후에 학급은 어떻게 뽑는지 반 명단을 보고 담임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이것들은 다음 편에 이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 학기 시작하는 만큼 새 담임이 정해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